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트 디자인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트 디자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스타트에서 메커니컬 디자인, 파트 디자인, 그 다음에 이름 설정해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단축키로 컨트롤 N 눌러서 P 누르면은 파트 바로 뜨거든요. 엔터 바로 누르면은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트 디자인 들어가면은 파트 디자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고, 스케치해서 2D로 그린 다음에 3D로 간단하게 뽑아내는 패드 툴을 쓰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막 자세한 기능까지는 설명 안 드리고 좀 간단한 기능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스케치 들어갈게요. 여기서 사각형 그냥 간단하게 그려주고, 이렇게 되면 2D가 그려졌기 때문에 3D로 넘어갈 준비가 된 거잖아요. 형상 같은 경우는 3D로 뽑아낸 형상 같은 경우에는 2D에서 3D로 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툴인 패드 기능 누르면은 이렇게 2D에서 그린 거를 20mm만큼 쌓겠다 하면은 이렇게 3차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으로 되돌릴게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패드 기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세부적인 기능으로는 보면은 평면으로부터 20mm만큼 뽑아낸 거잖아요. 패드 기능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 평면 기준점으로부터 이제 대칭되게 할 수도 있고요. 프리뷰 누르면은 이렇게 대칭으로 20mm, 20mm, 총 40mm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디멘션, 그 평면으로부터 몇 미리 이상 쌓겠다 약간 이런 의미고요. 이런 기능들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패드는 간단하게 이런 기능입니다. 스케치 해가지고 쌓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거 포켓 기능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다가 스케치 들어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각형을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포켓 툴 이용해가지고 뭐 10mm만 뚫어볼게요. 일단 10mm만 뚫으면은 이렇게 파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20mm 뚫겠다 하면은 관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굳이 20mm 딱 정확하게 숫자 안 정해도 up to next 하면은 다음 평면까지, 다음 면까지 이렇게 다 뚫리게 돼요. up to next 해도 똑같고 up to last 해도 똑같고. 이런 상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포켓 지우고 컨트롤 X 눌러서 지우고 패드 지웁니다. 자, 스케치만 남았죠. 그 다음에는 그 세 번째 기능인 샤프트 기능 보여드릴 건데, 샤프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삐껴서 그릴게요. 샤프트 누르고 요거 눌러주면은 이 스케치 2D를 그 돌리는 건데, 샤프트 해가지고 돌리는 건데 X를 지정해줘야 돼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축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돌려지게 됩니다. 선반 가공할 때 이 기능 많이 사용해요. 선반 가공하는 가공품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80만 하면은 반쪽짜리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90도에 세컨드 앵글은 뭐 30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능인 이제 그루브 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2D를 회전시켜가지고 쌓는 개념이라고 하면은, 얘는 2D를 회전시켜가지고 파는 기능이에요. 얘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줘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주면은,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어차피 여기는 허공에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툴이 뜨는 거거든요. 여기 360 누르고 여기에 빵 0 누르면은
이쪽 물체에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뚫어지게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이 기능들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홀 기능이 있는데 그 스케치 해가지고 포켓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홀로 해도 되는데 좀 결과는 똑같아요.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저도 카티아 교육을 받았을 때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20하면 관통이 되겠죠? 잠깐만. 깊이를 20하면은 관통이 되겠죠? 오케이. 다섯 시스템에서 교육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학교에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카티아 쓰면서 이게 패드 포켓으로만 다 해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도 패드 포켓만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프로그램 다른 기능이 있는데 다른 기능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립 기능. 립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같은 거 그릴 때 많이 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응용될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립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그려야 돼요. 2차적인 단면을 그려야 되고 그 2차적인 단면이 어떻게 지나갈지. 립 기능을 누른 다음에 프로파일을 스케치 7 누르고 센터 커브를 스케치 8 누를게요. 하면은 스케치 8대로 이렇게 그 원통형이 그 립을 이루게 됩니다. 스케치 8 같은 경우에는 좀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연장하고 싶다 하면은 이대로 또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세 가지 기능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능들 조금 쓸 때 있었거든요. 에지 플랫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콘 모양처럼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알값 주는 건데 대충 감 잡히시죠? 그냥 알값 주는 거예요. 모서리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자작자동차 만들면서 여기 밑에 있는 기능들은 크게 안 써봤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누르면 좀 모양이 바뀐다고 하는데 차 만들면서는 잘 안 써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 같은 챔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퍼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능 한번 써볼까요? 저 기능도 잘 안 썼던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패드 그려봅시다. 40. 이렇게 사선으로 깎이게 되죠. 이런 기능이에요. 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동차 만들면서는 안 써봤는데 대학생 자동차 만들면서 안 써봤는데 이런 기능이거든요. 여기 딱 클릭하면은 이 면을 다 파줘요. 약간 서피스 같은 느낌? 딱 지정한 두께만 남기고 다 이렇게 파지게 됩니다. 좀 다르게 응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쉘 지우고 여기다가 뭐 하나 또 올려볼게요. 한 다음에 쉘 누르면은 이렇게 파여지게 돼요. 이거를 패드 말고 포켓으로 해볼게요. 잠깐만. 그래, 포켓으로 하는 게 좀 내기가 쉽겠다. 버튼 넥스트 한 다음에 뚫렸죠? 관통이 됐죠? 그 다음에 쉘 누르면은 이 부분 피해가지고 두께로 다 쌓아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차 만들 때는 안 써봤던 것 같아요. 대학생
포뮬러 스턴트 만들면서는 많이 안 써봤던 기능입니다. 또 그 이외의 기능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글쎄요. 대학생 자작자동차 만들면서는 많이 안 써봤던 툴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를 다룰 줄 알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기능이거든요. 요것도 생략하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둘러봤고요. 그 밑에 있는 기능들이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쓰는 기능이기도 해요. 조금 설명을 해봅시다. 다 지울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그려봅시다. 원점 좀 삐껴서 그릴게요. 됐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죠. 트랜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파트를 이렇게 이동시킨다고 보면 돼요. 디렉션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방향 설정됩니다. 50mm만큼 이동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회전. 오케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 지정해줍니다. 축에 180도 돌려면은 이 평면 반대쪽에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쓰는 툴이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자작차 만들면서 되게 많이 썼던 툴이거든요. 시미트리 대칭인데, 너클 같은 거나 허브 같은 거, 허브는 해당이 안 되려나? 너클 같은 거, 대칭의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 부품을 빠르게 대칭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원통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봅시다. 여기 틀이 들어가서 스케치 좀 다르게 볼게요. 프로파일. 잠깐만. 그냥 이거 이어줍시다. 이렇게. 됐겠지? 스케치 안 열렸겠지? 이렇게 됐잖아요. 회전시키면은 그 부품을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자동차 바퀴 오른쪽 부품을 왼쪽에다 장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툴 쓰면은 굳이 두 번 설계 안 해도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눌러주면은 그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그 파일 이제 도면화 해가지고 가공 보내면은, 또 추가 작업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3D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시미트리와 비슷한데, 시미트리는 대칭시키는 거고 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미트리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버리고, 미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를 보존하면서 대칭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 패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써봤던 것 같은데, 해봅시다. 레퍼런스 엘리먼트 어디를 볼까? Y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간격을 100mm로 하고, 좀 여러 개 규칙적인 그런 부품들 만들 때 이 기능 이용하면 좋아요. 10개 해봅시다. 그러면은 오케이 누르면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회전시키는 거죠. 약간 아까 거 같은 경우는 패드로 복사한다고 치면은, 이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좀 샤프트로 복사한다고 해야 될까요? Z축 한 다음에 45도 말고 90도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딱 생성이 됩니다. 프리뷰 누르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딱 되죠. 여긴 좀 겹쳤네요. 이렇게 기능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제작하면서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스케치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좀 그 기능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거 플레인을 평면을 새로 생성해주면 됩니다. 조금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은 프레임 그릴 때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대충.
아 이게 맞나? 아 이거 내려줍시다. 아 그래도 좀 정성껏 한번 그려볼게요. 아 그나마 좀 알아볼 수 있게. 그래 대칭이긴 해야지. 시멘트리 누르고 이게 수평이긴 해야지. 그치? 디스턴스로 갑시다. 오케이. 뭐 대충 이렇게 그려줍시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아 습관적으로 25.4가 나오네. 리프트를 그렸죠. 그 다음에 아이고 평면 하나 띄어서 500? 이 정도? 오케이. 평면 이렇게 새로 생겼죠? 그럼 또 여기다가 스케치를 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 여기는 거리를 해봅시다. 50mm? 뭐 납득은 안 가시겠지만은 뭐 이게 메인 로루프라고 치고 이게 프론트 로루프라고 한번 쳐봅시다. 뭐 말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됐고 여기 그래도 좀 이해를 위해서 이거 좀 키워줍시다. 한 뭐 500? 이 정도 될라나? 오케이. 그냥 정말 예시예요. 예시로 이게 물론 규정상 여기 밴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롤루프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여기가 그 부재들 이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 부재를 어떻게 이으면 될까 많이 고민들 하거든요. 일단 여기 스케치 평면 들어가가지고 점을 하나 찍어줄게요. 점을 아무데나 찍고 여기랑 일치. 그러면은 여기 그 이쪽 그 성분 그 직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이제 구속이 되게 되고 또 이쪽에서 한 번 더 컨시더 눌러주면은 여기 모서리에 딱 그 지정이 됩니다. 하나 해주고 요거는 복사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점 찍고 여기도 구속해주고 여긴 복사 안 해줄게요. 아까 저기서 했으니까 예시로. 그 다음에 이렇게 구속을 해주면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치수들이 바뀌어도 다 따라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300 해봅시다. 300 하면은 다시 나가볼게요. 하면 여기 점이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딸려오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나중에 설계 수정할 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 이용해가지고 지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이제 부재가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으로 포인트 해가지고 하면은 오케이. 부재가 지나가는 자리가 만들어졌죠. 평면 눌러서 노멀 투 커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면은 선 중앙에 이렇게 평면이 생기게 됩니다. 포인트는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눌러주고 이 평면 들어가서 요거랑 일치 시켜준 다음에 리브로 이어주면은 파이프의 형상이 나오겠죠.
이렇게 평면들 잘 이용해가지고 쓰면은 차 만드는데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처음 촬영한 거라서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괜히 또 더 들어갔다가 조금 되게 엉킬 것 같아서 하나만 더 그 설명을 해드릴 게 있다면은 그 패드 툴에 이 기능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달 같은 거 그릴 때 막 그 경량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트러스 구조 그릴 때. 왜 단축키 안 먹지? 더블 클릭. 힘들어.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패드 뭐 3T.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뚫었다고 칩시다. 한 다음에 트러스 구조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되게 유용한 기능이 뭐냐면은 라인을 그려요. 이렇게 뭐 트러스가 들어가겠죠. 트러스 넣고 싶은 대로 넣고 나갑니다. 스케치. 얘는 그 꼭 오픈 프로파일이 아니어도 그려지는데 패드 누르는데 얘 한 다음에 보면은 티크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좀 뭔가 보기 안 좋네. 리버스 디렉션 누를까? 오케이. 좀 너무 얇아가지고 잘 그게 잠깐만 봅시다. 티크니스를 조금 더 한 5T? 조금만 더 10 프리뷰. 그러니까 이 선 기준으로 한쪽으로 두께 몇 주고 한쪽으로 두께 몇 주고 이 기능이거든요. 이거 스케치 일일이 다 그려서 하려고 하면은 엄청 손 많이 가요. 그 라인 그리고 막 지우고 막 프로파일 열리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봉 몇 개 그어놓고 패드 툴에서 이렇게 어디 갔어? 패드 7 요건가? 여기 티크 눌러가지고 이 선분대로 이제 두께 주면은 굉장히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진짜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편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설명해드렸는데 아마 처음 카티아 접하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도 굉장히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